자정의 칼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마치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도끼처럼. 바람은 틈새란 틈새는 모조리 파고들어 온기를 훔쳐갔다. 편의점의 낡은 자동문이 힘겹게 열리고 김민주는 얇은 점퍼에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섰다. 12시간의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난 그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기계적인 피로감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목적지를 향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화려한 넌사인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지럽게 얽히는 강남의 밤거리는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값비싼 외투를 입고 웃음꽃을 피우는 연인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민주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그들 사이를 스쳐지나 자신의 보금자리 혹은 세상의 끝에 매달린 작은 섬 같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가파르고 좁은 철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고단한 삶이 내지르는 비명처럼 들렸다. 겨울의 냉기는 쇠로 된 계단을 얼음장처럼 만들어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난간을 잡을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몇 번이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오를 때마다 현실의 무게가 발목을 잡아끄는 듯했다. 마침내 옥탑방의 낡은 파란색 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황량한 냉기는 안과 밖의 경계가 무의미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마치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는 젊은 남자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절망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먹고 치우지 않은 컵라면 용기 몇 개가 보였고 작은 책상 위에는 납부기한이 훌쩍 지난 각종 고지서들이 위태롭게 탑을 이루고 있었다. 천장의 유일한 조명인 낡은 형광등은 금방이라도 수명이 닿을 것처럼 힘겹게 깜박이며 방 안에 을씨년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물건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방치된 전문가용 태블릿. 하지만 그 화면의 한가운데에는 거미줄처럼 쩍 금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꺾여버린 꿈의 묘비석과도 같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재능 있는 청년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캐릭터들은 생명력을 가졌고 그가 엮어내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꿈을 좇는 것은 사치가 되었고 당장 눈앞의 생계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가장 아끼던 최신형 태블릿과 장비들을 헐값에 팔아넘겨 급한 빚을 메웠다. 지금 남은 이 균열간 태블릿은 그가 차마 팔지 못했던 마지막 자존심의 잔해였다. 그의 뇌리 속으로 짧은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미안하다. 힘없이 되뇌던 아버지의 목소리, 몰래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지친 얼굴.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아직 아물지 않은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 상념을 털어냈다. 과거에 얽매여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처럼 컵라면이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 흐릿해진 유리창에 의미 없는 낙서를 끄적였다. 세상에 오직 자신과 뜨거운 김, 그리고 미지근한 절망뿐인 것 같았다. 물이 끓고 그는 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면발이 익는 동안 그는 고지서 더미를 뒤적였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장, 붉은색 글씨로 찍힌 최종 통보라는 단어가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미래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흐르륵 조용한 방 안에 면발을 빨아들이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컵을 비운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여전히 잠들지 않은 채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단 하나도 이 옥탑방을 비추지 않았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손에 잡혔다. 오늘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나온 삼각김밥을 손님이 안쓰럽다며 사주고 간 뒤 거스름 돈으로 받은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였다. 민주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점퍼를 걸쳤다. 따뜻한 거라도 하나 먹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였다. 그는 다시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 골목 어귀에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향했다.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편의점의 온장구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파토빵이 그를 유혹했다. 그는 주머니 속 동전을 전부 꺼내 호빵 하나를 샀다. 손안에 전해지는 따끈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있는 어두운 골목 한 구석.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몇 걸음 다가가자 그는 움직임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마리의 개였다. 온몸이 새하얀 진돗개. 하지만 한때는 눈부셨을 그 털은 온갖 오물과 먼지로 뒤엉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추위와 굶주림에 가늘게 떨고 있었고 갈비뼈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이 분명했다. 개의 눈은 깊은 절망과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호빵이 들려 있었다. 위장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며 허기를 호소했다. 이 호빵은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을 위한 유일한 사치였다.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었다.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혹독한 도시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개의 검고 축축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어쩐지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외로운 영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호빵을 감싼 종이를 벗겨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호빵을 반으로 쪼갰다. 김이 확 피어오르며 달콤한 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두 조각 중 더 커 보이는 쪽을 들고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의 개는 잠시 경계를 풀지 않은 채 그를 주시했다. 민주는 더 다가가지 않고 허리를 숙여 호빵 조각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개는 잠시 동안 호빵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렸다. 마침내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고개를 파묻고 호빵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허기졌던 탓인지
씹을 새도 없이 거의 삼키는 수준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배고픔은 잊은 지 오래였다. 텅 빈 위장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작은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과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호빵을 순식간에 먹어치운 개는 혀로 입가를 핥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다른 깊은 지성과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했다. 그때 그의 눈에게 오른쪽 귀 뒤쪽에 있는 작은 흉터가 들어왔다. 얼핏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모양이 특이했다. 마치 작은 단풍잎 같았다. 특이한 흉터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다. 걔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민주는 손에 남은 작은 호빵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누였다. 여전히 배는 고팠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절망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그러나 마지막에는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던 개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온기마저 빼앗아갈 것 같던 겨울밤의 한기가 어쩐지 조금은 누그러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지닌 불씨 하나가 던져진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익숙한 절망감 속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이불 밖으로 나온 코끝이 시렸다.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아득했다. 굶주린 개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미묘한 온기.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은 그의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냉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도 하는 둥마는둥하고 다시 시작될 고된 하루를 준비했다. 습관처럼 휴대전화 화면을 켰을 때였다. 잠금 화면 위로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대부분은 광고성 스팸 메시지였지만 유독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엑식스은행 고객님 계좌로 2,100건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계좌에 저런 큰 돈이 들어올 리가 만무했다. 또 스팸 문자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정말이었다. 잔액 부분에 찍힌 숫자는 분명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불어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지? 누가 잘못 보낸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던 그는 문득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던 작은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지난주 무심코 샀던 로또 용지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인터넷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1등이나 2등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자동으로 선택했던 번호 조합이 4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 정확히 200만 원.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다. 세상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앞섰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행운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필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창가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어젯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설마 어제 그 개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그런 비과학적인 일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휴대전화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했다. 붉은색 글씨로 찍혀있던 최종 통보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바위 하나가 어깨에서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은 코리아 웹툰 챌린지 운영 사무국.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몇 달 전 술김에 홧김에 먼지 쌓인 옛날 작품 하나를 제출했던 것이 기억났다. 물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완전히 잊고 있던 터였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겠지. 그는 무심하게 이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다시 한번 커졌다. 제7회 코리아 웹툰 챌린지 수상자 발표. 김민준 작가님, 특별 창작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특별 창작상. 대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화려한 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의 이름 아래 적힌 부상이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부상 와콤, 신티크 프로, 24인치 전문가용 태블릿 및 클립 스튜디오 정품 소프트웨어.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는 1,000만 금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와콤 신티크 프로. 그것은 모든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꿈꾸는 전설의 검과도 같은 장비였다.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치워야 했던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물건. 그것이 지금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자신의 낡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 그것은 그의 좌절된 꿈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황금 열쇠가 주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타이밍이었다. 로또 당첨, 그리고 꿈의 장비.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의 등을 떠밀며 다시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기 때문이었다. 민준 씨, 잠깐 사무실로 좀 들어와 봐요.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반 팀장이 그를 불렀다. 반 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늘 세상을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민준이 껄끄러워하는 상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싸늘함이 묻어 있었다. 좁고 창고 같은 사무실 안. 반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본 그의 속마음은 이러했다. 반 팀장은 민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늘 의욕 없고 눈은 반쯤 감겨있는 젊은 놈. 마침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처조카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어야 했던 참이었다. 이놈을 자르고 그 자리에 앉히면 모든 게 간단했다. 그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뿐이었다. 김민준 씨, 반 팀장이 입을 열었다. 요즘 근무 태도가 영 불성실한 것 같아. 손님들 클레임도 들어오고 자꾸 집중도 못하고 말이야. 네, 제가요. 클레임이라뇨. 저는 들은 적이 민준이 당황해서 반문하려 했지만
반 팀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됐고, 우리 매장 이미지도 있고 하니 더는 같이 일하기 힘들겠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걸로 하지.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갑자기라니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눈치를 줬잖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변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작은 희망을 품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로또 당첨, 웹툰 공모전 수상, 그 모든 행운이 이 순간의 절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던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저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들의 안쓰러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위로가 되기는커녕 비참함만 더할 뿐이었다. 그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물함에 있던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편의점을 나섰다. 한낮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민준의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비록 고되고 미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제 그 동아줄마저 끊어진 것이다. 수중에 들어온 200만 원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최고급 태블릿은 당장의 월세를 내주지 않는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들이닥친 이 기괴한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옥탑방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익숙한 철제 계단 아래 하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에 그 진돗개였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걔는 민준을 발견하자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꼬리를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두 번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온전한 신뢰와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걔를 바라보았다. 로또, 태블릿, 그리고 해고.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묘한 하루의 끝에 이 개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계단으로 다가갔다. 개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에 자신의 코를 가져다 댔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먼지와 오물이 묻어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개의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민주는 개의 하얀 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백구, 내 이름은 이제부터 백구야.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두 존재가 서로를 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약속과도 같았다. 낡고 불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문은 굳게 닫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백구와 함께 나아가야 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문이 막 열리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실직자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흘러갔다. 김민준의 새로운 일과는 백구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났다. 그는 며칠에 걸쳐 녀석을 씻겼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백구도 민준의 끈질기고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잿빛 오물이 씻겨 내려가자 마침내 눈처럼 새하얀 털이 본래의 빛을 드러냈다. 깨끗해진 백구는 누가 봐도 혈통 좋은 진돗개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되찾았다. 민주는 녀석의 앙상한 몸에 살이 붙도록 자신의 몫을 덜어 정성껏 밥을 챙겨 먹였다.
백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위로였다. 민준이 밤새 뒤척이면 녀석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그 온기만으로도 민준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태블릿 상자는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인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다시 펜을 잡았다가 또다시 재능 없음을 확인하고 절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멍하니 앉아있을 때 백구가 다가와 태블릿 상제 코를 킁킁대며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마치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라고 묻는 듯 했다. 민준은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열었다. 매끄럽고 거대한 검은 화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원을 켜자 현실보다 더 선명한 색감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것은 그가 쓰던 낡고 금이 간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그는 예전에 구상했던 판타지 캐릭터들을 그려보려 했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선들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시선이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든 백구에게 닿았다. 그 순간 영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았다. 그저 이 작은 생명체와 자신이 만났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손길은 이내 기억 속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그는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화려한 효과도 넣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 배고픔에 떨던 백구의 절박한 눈빛, 반으로 쪼갠 호빵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았던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을 담백하게 그려나갔다. 그림체는 투박했지만 선 하나하나에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10개의 컷으로 이루어진 짧은 웹툰이었다. 그는 마지막 컷 아래에 호빵 반쪽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는 백구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최대의 웹툰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오직 자신과 백구를 위한 기록이었으니까. 그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바꾼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의 진동 소리였다. 민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 가득 수백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그가 어젯밤에 올린 호빵 반쪽 게시물 때문이었다. 추천수는 수천을 넘어갔고 댓글은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아이디 눈물 콧물. 유유유 아침부터 눈물 쏟았잖아요. 작가님 너무해요. 아이디 팩트폭력배. 그림은 솔직히 프로급은 아닌데 스토리가 다 씹어먹는다. 이게 진짜지. 아이디 냥집사. 세상 모든 유기견들이 백구처럼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아이디 웹툰 평론가. 기교는 없지만 영혼이 있다. 최근 본 어떤 상업 웹툰보다도 강렬한 한방.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각종 SNS와 다른 커뮤니티로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의 투박한 그림이, 그의 진심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심장부인 웹툰 월드의 편집팀 사무실. 박 팀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난 웹툰인데 박소영 팀장은 부하 직원이 내민 태블릿을 심드렁하게 받아들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스타 편집자였지만 최근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회귀, 빙의, 복수물, 독자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공식에 신물이 나 있었다. 진짜 이야기에 굶주려 있었다. 자유 게시판 만화라고 또 뻔한 심파겠지. 그녀는 기대 없이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첫 컷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투박한 그림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그 어떤 베테랑 작가의 것보다도 짙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 외로운 남자, 굶주린 개. 단 몇 컷만으로도 모든 서사가 압축되어 전달되었다. 마지막 컷, 서로를 바라보는 남자와 개의 시선에서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만화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세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힘이 있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슴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였다. 이 사람 찾아내요. 박소영 팀장이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 백구 아빠, 이 닉네임 쓰는 작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락처 알아내요. 당장.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박의 예감이 아니었다. 진짜 작가를, 진짜 보석을 발견했다는 확신이었다. 한편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화려한 작업실에서 한 남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혁. 현재 웹툰 월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판타지 웹툰 별빛의 기사의 작가였다. 수려한 외모와 상업적 성공으로 그는 업계의 황태자로 불렸다. 그는 자신의 팬카페와 SNS를 확인하며 찬사를 만끽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눈에 거슬리는 단어를 발견했다. 호빵 반쪽. 자신의 작품 이야기로 가득해야 할 타임라인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뭔데 이렇게 유난들이야. 그는 짜증스럽게 링크를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조악한 그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2단계. 그의 속마음은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찼다. 그림 실력은 미대 입시생 수준도 안 돼 보였다. 스토리는 감성에 호소하는 얄팍한 심파극.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만화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수십 명의 어시스턴트를 갈아 넣어 만들어낸 완벽한 작화와 계산된 스토리라인을 자랑했다. 그런데 저런 낙서 같은 것에 자신의 작품이 비교되고 심지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질투심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는 없는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무기가 저 만화에는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우연히 호빵 반쪽이라는 아마추어 만화를 봤네요. 풋풋한 열정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죠.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다르답니다. 작가님, 그 열정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핫담시다. 누가 봐도 상대를 아래로 깔아뭉개는 교묘하고 위선적인 응원이었다. 팬들은 역시 이진혁 작가님은 인성도 갑이라며 열광했지만 의도를 아는 몇몇 업계인들은 혀를 찼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백구 아빠라는 닉네임 쓰는 놈 누군지 좀 알아봐줘.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전화를 끄는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의 화려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포식자 같은 것이었다. 새로운 경쟁자의 싹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미리 짓밟아 버리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옥탑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수많은 댓글과 쪽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보낸 사람의 아이디 옆에는 웹툰 월드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백구아빠 작가님. 저는 웹툰 월드 편집부의 박소영 팀장입니다. 메시지는 그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과 함께 혹시 정식 연재에 대해 논의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든 채 얼어붙었다. 웹툰 월드. 그가 감히 명함 한번 내밀어볼 생각도 못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그곳에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자신에게는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낡은 파란색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인 백구가 평화롭게 잠든 채 기분 좋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웹툰 월드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성체와 같았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민주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사방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유명 웹툰들의 화려한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낡은 청바지에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그는 이 모든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얼룩 같았다. 김민준 작가님,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박소영 팀장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따뜻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회의실로 안내된 민준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어쩔 줄을 몰랐다. 박 팀장은 그의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작가님의 호빵 반쪽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곧 개최될 슈퍼노바 그랑프리에 출품했으면 합니다. 그랑프리 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슈퍼노바 그랑프리는 신인 작가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우승자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정식 연재 계약은 물론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 제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 그의 깊은 자기 불신을 읽은 박 팀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작가님, 진정성은 기교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작가님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믿으세요. 그녀는 호빵 반쪽이라는 제목 대신 나의 행운, 백구라는 새로운 제목을 제안했다. 이야기에 더 넓은 세계관을 부여하고 백구가 민준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그려보자는 것이었다. 민준은 압도적인 기대와 부담감 속에서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며칠 후 웹툰 월드는 제5회 슈퍼노바 그랑프리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웹툰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어떤 신인이 새로운 스타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발표에는 작은 폭탄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 심사위원 및 스페셜 게스트 이진혁 작가, 현 별빛의 기사 연재. 이진혁 작가님께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그랑프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업계의 황태자인 이진혁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회의 위상이 달라졌다. 자신의 호화로운 작업실에서 기사를 확인한 이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랑프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집중시켜 이제 막 싹트려는 다른 신인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참가자 명단에서 김민준 나의 행운, 백구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준비해둔 자료, 지금 풀어. 그날 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호박맨 작가 김민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민준과 함께 편의점에서 일했던 동료라고 소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글은 민준이 평소 얼마나 게으르고 불성실했는지,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농땡이를 피웠는지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 암시하며 결국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해고당했는지를 상세하고 악의적으로 묘사했다. 심지어 증거라며 민준이 참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까지 첨부했다. 글은 해고당한 백수가 개 한 마리 주운 걸로 감성팔이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게 역겹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 글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호빵 반쪽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뒤덮였다. 아이디 배신감, 어쩐지 너무 착한 척하더라. 결국 관심종자였네. 아이디 팩트만 팬다.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저런 사람이 무슨 작가를 한다고. 아이디 진실이방계는 무슨 죄냐. 저런 주인 만나서 소수의 팬들이 그를 옹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성난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민준의 순수한 이야기는 한순간에 조작된 감성파리로 낙인 찍혔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글들을 읽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신은 결국 자격 없는 사기꾼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익명의 대중의 입을 통해 확성기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기에 그 공격은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랑프리에 제출할 원고를 그리기 위해 태블릿 앞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새하얀 화면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펜을 쥔 손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악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가 그리려던 백구의 따뜻한 눈빛은 이제 그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변해 있었다. 민준 씨, 신경 쓰지 마요. 다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야. 박 팀장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를 격려했다. 그녀의 믿음은 큰 힘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 자기 혐오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 싸움은 이 좁고 차가운 옥탑방에서 그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마감일은 하루하루 무섭게 다가왔다.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텅 빈 화면만 바라보았다.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한 슬럼프, 창작의 지옥에 빠져버렸다. 그날 밤도 민준은 절망에 빠져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어둡고 이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때 무릎 위로 따뜻하고 묵직한 것이 느껴졌다. 백구였다. 녀석은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는 어떤 비난이나 의심도 없었다. 오직 변함없는 신뢰와 온기만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인터넷의 악플을 알지 못했다. 그랑프리의 마감일도 세상의 평가도 알지 못했다. 녀석에게 김민준은 그저 추운 겨울밤 자신에게 호빵 반쪽을 나눠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천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이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 그것만이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의 앞에는 여전히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마감일 밤, 옥탑방의 공기는 커피 냄새와 절박함,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김민주는 거의 이틀째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광기에 가까운 집중력이 불타고 있었다. 모든 것은 백구를 바라보다 시작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텅 빈 시선으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녀석의 귀 뒤, 희미한 단풍잎 모양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내가 틀렸어.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플들을 떠올렸다. 개를 팔아 감성팔이 한다. 그들은 틀렸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틀렸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행운이나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것은 백구의 이야기였다. 그는 세상의 백구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에게 이 작은 생명체가 겪어왔을 고통과 외로움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이자 참회였다. 그 순간부터 그의 손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펜이 태블릿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지 않았다. 그는 오롯이 백구가 되었다. 따뜻했던 주인의 품에서 버려지던 날의 기억, 낯선 거리의 소음과 공포, 배고픔에 쓰레기통을 뒤지던 비참함, 돌을 던지는 아이들과 발길질을 하던 어른들의 냉혹함. 그는 백구가 겪었을지 모를 과거를 자신의 온 마음을 짜내어 그려나갔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투박하지 않았다. 절박함과 진심이 실린 펜 끝에서 태어난 선들은 그 어떤 기교보다도 강렬한 호소력을 가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커피잔이 쌓여갔고 그의 정신은 몽롱해졌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동트기 직전 그는 피로 얼룩진 듯한 눈으로 마지막 컷을 완성했다. 한 지친 청년이 내민 호빵 반쪽을 바라보는 한 마리 늙고 지친 개의 시점. 그는 마감 시간을 불과 몇 분 남기고 원고를 전송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책상에 쓰러져 까무룩 잠이 들었다. 시상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소영 팀장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 앉아있는 민주는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박 팀장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꽉 쥔 두 손이 초조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특별 심사위원석에 앉은 이진혁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쇼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강한이 민준이 앉은 쪽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내까짓게 감히 어디라고. 마침내 사회자가 최종 후보작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진혁의 특별 프로젝트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현란한 CG와 완벽한 작화로 이루어진 판타지 웹툰의 예고편이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관객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다음은 논란의 중심에 선 작품이죠. 김민준 작가의 나의 행운, 백구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호빵 반쪽의 장면들이 스크린에 흘렀다. 그 순간 실시간 중계 화면의 채팅창이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케케케카, 저 그림체 또 보내. 감성팔이 온. 그래서 편의점 알바는 왜 잘렸다고 케크크카.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시큰둥했다. 몇몇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다. 박소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민주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이것은 시상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장이었다. 바로 그때 화면이 바뀌었다. 민준이 마감 직전에 제출했던 마지막 장들이 시작된 것이다. 화면의 시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세상은 이제 개의 시선으로 보였다. 어둡고 춥고 위협적인 세상,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버려진 강아지가 겪는 처절한 하룻밤이 그려졌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다 다른 들개들에게 쫓겨나고 더러워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사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한 외로움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장내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채팅창의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골목 장면. 지친 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 한 남자가 다가온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반으로 쪼개내민다. 그때 화면에 처음으로 글자가 나타났다. 개의 독백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이었다. 나를 보고 역겨워하지 않는 눈빛은,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준 손길은, 그 순간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장면은 거대한 스크린 한쪽에 송출되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잠깐만, 이거 뭐냐? 아, 이건 반칙이잖아. 유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건 작가 얘기가 아니었어. 걔 얘기였어. 시큰둥하던 심사위원들이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업계에서 가장 냉소적이기로 유명한 늙은 평론가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다. 집에서 치킨을 뜯으며 중계를 보던 반 팀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화면의 실시간 대중투표 그래프가 미동도 않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던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녹색 막대가 화면을 뒤덮으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화면에는 마지막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제는 깨끗하고 행복해 보이는 백구가 옥탑방의 햇살 아래에서 민준의 발치에 잠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로 담담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의 행운은 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찾은 것이었다. 장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였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함성이자 환호였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기립했다. 감정에 북받친 사회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로 올라왔다. 심사위원 점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점의 대중투표 점수, 제5회 웹툰 월드 슈퍼노바 그랑프리. 대상 수상자는 사회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외쳤다. 김민준 작가의 나의 행운, 백구입니다. 모든 조명이 민준을 비췄다. 그는 얼어붙은 채 자신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옆에서 박소영 팀장이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수상 소감을 듣기 위해 민준을 비추다가 잠시 심사위원석에 이진혁을 비췄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여유로운 미소도 카리스마도. 그 자리에는 오직 순도 100%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고작개 한 마리와 호빵 반쪽의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랑프리 시상식에 밤이 남긴 여지는 길고 강렬했다. 인터넷 세상은 한 신인 작가의 기적 같은 성공과 한 스타 작가의 추악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며칠 동안 들끓었다. 이진혁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명성만큼이나 빠르고 처참했다. 시상식 다음 날, 이진혁 작가의 전 어시스턴트입니다
라는 제목의 폭로 글이 올라온 것이 결정타였다. 그 글에는 이진혁이 과거 무명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훔쳤는지, 해외의 마이너 작품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표절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원본과 대조한 이미지 파일, 그가 동료들에게 자랑처럼 떠벌렸던 대화 녹취록까지. 증거는 명백하고 반박 불가능했다. 웹툰 월드는 즉시 별빛의 기사 연재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를 모델로 썼던 광고들은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그를 황태자라 부르며 찬양했던 대중은 이제 그를 표절 기생충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그가 살던 호화로운 작업실은 이제 기자들에게 포위된 감옥이 되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위약금을 통보하는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반면 김민준의 옥탑방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동안은 인터뷰 요청과 축하 인사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 소란이 잦아들자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누군가 그의 낡은 파란색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를 해고했던 편의점의 반 팀장이었다. 그는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색하게 음료수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반 팀장은 민준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우물쭈물했다. 그러니까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미안어이. 내가 다 잘못했네. 방송 봤어. 자네 참 대단한 청년이야.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는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명도 섞여 있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놀라움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남자가 이제는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음료수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반 팀장은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다. 민주는 그가 사라진 계단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앙금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민주는 웹툰 월드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박소영 팀장은 마치 친동생의 성공을 지켜보는 누나처럼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지켜보았다. 곧이어 막대한 상금이 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액수였다. 하지만 민준의 첫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새 집이나 비싼 차를 알아보는 대신 박 팀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팀장님,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이름은 호빵펀드예요. 전국의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들을 지원하는 그런 펀드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잊지 않고 있었다. 자신과 백구처럼 세상의 구석에서 온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했다. 박소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수많은 성공한 작가들을 봐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청년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사랑하게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웹툰 월드의 이름으로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민준과 박소영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잔디밭에서는 이제는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이 된 백구가 신나게 공을 물어오고 있었다. 윤기 나는 하얀 털과 행복한 표정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게 했다.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민준이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백구를 만난 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로또였어요. 그 말에 박수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 백구가 로또 그 자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행복하게 뛰어노는 백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진짜 행운은 민준 씨가 그 추운 밤에 호빵을 반으로 쪼개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친절이 사실은 민준 씨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던 거죠. 그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명료했다. 백구는 행운을 가져다 준 요정이 아니에요. 민준 씨 안에 이미 잠들어 있던 행운을 깨워준 아주 소중한 친구였던 거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때 백구가 달려와 그의 무릎에 앞발을 턱 걸치며 애교를 부렸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작은 선이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그들과 백구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평화로운 날들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낡고 비좁았던 김민준의 옥탑방은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의 아늑한 서재로 바뀌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책상 위에는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나이가 들어 흰 털에 푸른빛이 감돌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고 총명했다. 김민준은 이제 한국 웹툰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작품들은 연이은 히트를 기록하며 매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늘 기억했다. 그의 성공은 절망의 끝에서 나눈 호빵 반쪽과 그로 인해 시작된 작은 선의의 파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호빵 표현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 웹툰 월드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많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유기견 보호소 몇 곳을 돕는 데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 사료와 의료 지원은 물론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지원하는 거대한 재단으로 발돋움했다. 매년 열리는 호빵 펀드 후원의 밤 행사에는 수많은 연예인과 기업인 그리고 그의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주는 호빵 펀드가 새로 지은 유기견 교육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백구와 비슷한 진돗개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전 백구처럼 뼈만 앙상했던 강아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윤기나는 털과 밝은 눈을 가진 건강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개소식 연단에 오른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잔잔한 미소로 이야기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는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마지막 남은 호빵 반쪽을 기꺼이 나누어 준 것은 바로 길가에 버려진 백구였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저를 구원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호빵 펀드는 단지 동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선의가 얼마나 거대한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박수영 팀장은 맨 앞줄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부와 명성을 얻은 것을 넘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녁 늦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민준은 백구와 함께 센터 뒤편에 작은 언덕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가운데 백구는 그의 옆에 얌전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은 백구의 따뜻한 털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백구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길게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특별한 백구란다. 백구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민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어떻게 절망을 뚫고 기적을 꽃피우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김민준의 삶처럼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따뜻하고 희망찬 두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길게 버려진 굶주린 진돗개 백구에게 나누어준 호빵 반쪽이 있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